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2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7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개미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소서절이 이제 들어온 지도 벌써 16일째 되어 가고 있고요. 날짜는 벌써 7월 중반을 넘어가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소서가 지나면서 제가 모하라고 했잖아요. 모하, 점을 모자, 여름 하자에서 원래 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기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음기가 이제 발생하면서부터 날씨가 이제 원래는 음양의 기운 쪽으로 봐서는 양의 기운은 쇠하고 이제 음이 이제 점점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만은 사람의 어떤 체감적인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5월보다는 오히려 미월이 더 더운 것 같고요. 사람이 가장 더울 때가 어째 8월 초까지가 가장 덥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5월이 5월도 이게 숫자 5 말고요. 이 5월 말하는 거예요. 5월이 양기가 가장 강하면 이때가 가장 더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대체적으로 양력으로 6월 정도 되거든요. 양력으로 6월 정도. 그러면 6월보다는 7월이 더 덥고요. 7월보다는 8월 초순 정도가 더 덥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체감상 느끼는 어떤 계절적 감각하고 또 우리가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어떤 기운적인 어떤 그런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운이 먼저 지나가게 되면 그 영향을 조금 뒤늦게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은 좀 늦게 한다 하더라도 식물이라든가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 이제 봄, 여름, 가을쯤 되게 되면 이제 기운이 점점 하강하는 것을 동물들은 미리 체감을 하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리 이제 겨울 월동 준비를 이제 미리 준비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좀 좋아서 그럴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각은 좀 동물이라든가 식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거 8월 초순이 가장 더워요, 그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한참 여름 피크철이죠, 그 휴가철. 하지만 이제 기운적인 것과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명식 같은 경우 이제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보는 것 방법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것보다는 원칙을 알고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은, 원칙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난해하고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에 가장 쉬운 것에 충실하다 보면 사주 보는 것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을 보는 것,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안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과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너무 어려운 거, 일반적으로 사주 볼 때 필요하지 않은 이론들도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좀 어렵고 잘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 와, 대단한 이론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한 말로 미적분을 풀고 고차원적인 어떤 방정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2 곱하기는 4라고 하는 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깨져서 없어졌을 때는 고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사상 누각.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제 강의는 뭐냐면, 너무 어려운 명리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서 잘 보지 않는 이론들은 과감하게 좀 뒤로 밀어놓고, 아니면 아예 배척해도 상관이 없는 이론들은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주를 볼 때는 음양 오행의 뭐가 중요하다? 생극재화가 아니고
생극재화의 이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음양오행의 생극재화,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것이 된 연후에 뭐 다른 이론들도 필요하겠죠. 뭐 신살도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망 이론도 한번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공망 이론이라든가 신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게 되면은 사주 명리학의 깊은 어떤 오묘한 이치를 아는 것은 매우 뭐라 했다? 배우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말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것을 잘 하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명식 다시 병화일간이 미월에 타향하는 사주 명식이다라고 하는 것.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하죠. 자, 병화를 볼 때는 항상 병화 한번 보지 마시고요. 병화에 대비되는 개념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막상 양화가 뭐고 음화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머뭇거리죠. 나는 당연히 병화는 양화이고 정화는 음화이고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머뭇거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아직 자기한테 체화가 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양화라고 하는 것, 음화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이론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설명할 때는 일단 지금 명리를 처음 입문하는 단계에서 병화에 대해서 뿌리까지 캐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갈 길이 너무 많은데 너무 한 곳에 석박사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 깊이 있게까지 배우는 것은 나중에 명리라고 하는 것을 통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명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았을 때는 병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정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논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면 되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너무 병화에 대해서 파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정도로만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사주로 볼 때는 크게 모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음양으로 구분한 거잖아요. 화라고 하는, 원래 오행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화로 보지 않고 음과 양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가 있고요, 음화라고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로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양과 음에 대한 개념, 이건 음양의 개념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남자와 같다 그랬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높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낮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고, 밝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맹렬하고 밝고 그 다음에 뜨겁고 한 것은 어떻게 돼요? 음의 기질일까요? 아니면 양의 기질일까요? 양의 기질인 것이죠. 그래서 병화는 정화에 비해서 보다 뜨겁고 정화에 비해서 더 밝고, 그 다음에 정화에 비해서 어떻게 에너지 같은 것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밝은 것은 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것은 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화에 비해서 병화는 더 밝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할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아니면 별빛과 같은 이런 것에 비유를 하죠. 태양은 뜨겁죠. 오래 밖에 있게 되면은 살이 시커멓게 탈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머니 밝아봤자 지하머니 달은 게 뜨거운 존재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죠.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은 그냥 남녀 구분이 없이 그냥 통칭해서 인간이지만, 이걸 갖다가 남자와 여자라고 구분했을 때 똑같은, 남자도 인간이고요, 여자도 인간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그 양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좀 거칠고 터프하고 그런 성향이지만, 여자는 어떻게 돼요? 아이도 낳고 또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죠. 남자에 비해서 좀 여리죠. 물론 이제 격투기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원래 음양 오행의 이치상 양은 강하고 음은 좀 여리고 부드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화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 양화인 병화는 남자 같은 것이고요, 음화인 정화는 여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차이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강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은 강하게 다스린다라고 해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칠살인 임수를 갖다가 쓰게 돼요. 임수.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칠살,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칠살에 해당이 돼서, 칠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질병, 뭐 도적, 적군 이렇게도 보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임수일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에서 큰 바닷물과 같아서 임수가 있게 되면 병화는 병화의 빛을 뭐 한다? 수보양강한다 그래요. 수보양광해서 병화의 빛을 더 강하고 병화의 빛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경우는 칠살이라 하더라도 임수 보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요. 매우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처럼 그렇게 강렬하지 못하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열을 낸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그런 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땔감 같은 거를 갖다 놓고 불을 지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태울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간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원래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반대로 목이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화 같은 경우 간목이 있거나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이 있어서 벽갑 인정해주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과 같은 것이고요. 경금은 도끼와 같다라고 해서 비유를 할 때, 그래서 도끼로서 간목을 갖다 쪼개서 불을 피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옛날 고전 학파들에서 이제 이런 설명을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론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역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뭐 공망 이론, 뭐 신설 이론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론과 이치를 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벽자는 쪼개다. 도끼로 갖다 나무를 쪼개는 거 있죠. 그 쪼갤 벽자를 말하는 거고요. 쪼개는데 뭘 쪼개요? 뭐예요? 간목을 쪼갠다. 벽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쪼개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불꽃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거에서,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살려준다. 쉬운 말로 옛날 고전 같은 게 보면 마당새가 도끼 가지고 장작패 가지고 마님 안방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장작을 열심히 쪼개서 아궁이에 불 지피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벽갑 인정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병화를 공부하면서도 같이 정화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내일 또 정화를 공부할 때는 뭐예요? 병화를 같이 또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겁니다. 옛날에 제가 논산 쪽 그쪽에 가게 되면은, 요건 이제 여담입니다. 이제 묵집이 있었어요. 묵집이 있었는데 되게 인기가 있어요. 지금은 좀 더 큰 묵집이 됐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좀 허름한 그런 묵집이었는데, 이 집은 되게 좋은 게, 인심이 좋은 게 뭐냐면, 묵을 시키면 밥을 서비스로 줍니다. 근데 또 밥을 시키면 또 묵을 서비스로 주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습니다. 묵을 시키면 묵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이고요. 밥을 시키면 밥과 묵을 똑같이 같이 먹는 그러한 집이 있었어요. 되게 맛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나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병화를 공부할 때는 정화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공부하게 되면 병화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같은 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차피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굳이 병화에 대해서 깊게 파지 않다 하더라도 요 정도 상식, 요거는 병화 정화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그냥 스스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입이 아프고 손가락이 좀 아프더라도 열심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요거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미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언제 정화는 내일 또 할 거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자, 병화 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미월에 대해서 이제
이제 벌써 오늘이 16일째 되니까 벌써 16번째 미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월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 권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권역. 뭐냐면 인묘진이가 한 권역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가 한 권역이 되는 거고, 신유술이 한 권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이 한 권역이 되는 거예요. 한 방향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면서 동쪽을 뜻하는 것이고요. 사오미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면서 여름을 뜻하는 것이고, 신유술은 서쪽이면서 금이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 이제 계절은 가을이 되겠죠. 해자축은 겨울이면서 북쪽 수가 왕한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은 목이 왕한 계절, 사오미는 화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신유술은 뭐예요? 금이 왕한 계절, 해자축은 뭐예요? 수가 왕한 계절인데, 여기 하나씩 이렇게 세 보세요. 여기 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진.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는 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또 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대 묶어 보게 되면 진, 술, 축, 미가 되는 거예요. 진술축미.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쪽에 해당되는 곳에 있는 진이면서 요거는 다 이 진술축미는 다 어떤 계절? 토왕절이에요. 근데 같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진은 인묘진 동쪽 나무가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 기운 안에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미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 토이면서도 사오미 남쪽에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 금왕 쪽 가을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겨울에 있으면서 수왕절에 있는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토도 왕하지만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되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 진술축밀은 토왕절이면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가 뭐예요? 끝을 말하죠. 끝 계자를 이렇게 요 계절을 쓰게 되는데 끝이란 얘기예요. 봄의 끝은 진이 되는 거고요. 여름의 끝은 미가 되는 것이고, 가을의 끝은 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의 끝은 축이 되는 것인데, 요 네 개의 끝을 갖다가 다 모아놓게 되면 뭐예요? 진술축미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그래서 사계월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이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계절은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사계월은 진술축미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오미 남방 이때 태어난 거죠. 사오미 남방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오미 남방은 뭐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가 세력을 가지고 있는 화왕절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을 갖다가 사는 여기는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오는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미는 아까 말했던 개하 내지는 모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여름이지만 이것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지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양기가 가장 강할 때이면서 미월로 넘어가게 되면 음이 발생하고 양은 점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이 그렇다고 막 서늘하거나 추운 계절은 아니에요. 역시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온 자체는 어떻다? 고온, 건조한 그런 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설기, 토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병화의 기운을 갖다가 토가 많이 설기시켜 주죠. 그래서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좀 신약하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계절에 태어난 것처럼 너무 아주 병화 일간이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화가 세력이 있을 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칠살 임수를 가지고 수보양광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월은 토가 많은 계절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사오미 그 남방의 뜨거운 열기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월의 병화는 일단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4월이 됐던 5월이 됐던 미월이 됐던 사오미월은 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사오미월은 수는 약하고 화가 왕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임수만 떨렁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임수를 갖다가 보좌할 수 있는
금이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임수도 세력을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그 수를 생해주게 되면은 금도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금수의 어떤 조합이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원래 용신이 임수라고 봤을 때는 용신에 맞춰서 대운을 보게 돼 있어서 수가 용신이면 대체적으로 운으로 져서는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목이 용신이면 수목향으로 가는 것이고, 화가 용신인 경우에는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 용신일 때는 토금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약간 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설기가 심해요. 하지만 사오미 남방이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그렇게 약하진 않다라고 봤을 때 임수경금을 쓰지만, 임수와 용신이라고 해서 이때 금수형을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용신은 임수라 하더라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병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목화향으로 가야지만 사주의 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요거 좀 이따 제가 대운을 살펴보면서 또 다시 하나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 자체가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단 미월은 토가 왕한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설기가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는 빛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수를 가지고 수보양강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와 신금 내지는 임수하고 신금이 아니더라도 유금 같은 것도 괜찮고요.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가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금이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합을 맞추지만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목화향으로 가서 병화 일간을 도와줘야지만 사주가 전체적으로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병화일간인 것이고요. 그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살펴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양화가 된다 그랬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축미토 중에서 미토와 축토는 요거는 어떤 토? 음토가 돼요. 음토. 그래서 음토가 되는 것이고,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겠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가 음토인 미토를 받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상관격이 된다. 상관격인데 병화는 좀 세력이 약해졌고요. 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령을 득해 있기 때문에 토는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일간은 화, 상관은 토, 화토, 진상관, 격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진짜가 붙는다라고 봤을 때는, 진짜가 붙는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을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운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월이 목화 진상격은 맞지만은 사오미 남방에 있는 화이기 때문에 화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포인트.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토와 화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가 대단히 약해 보이지만은 권역이라고 하는 사오미 남방, 금방 벌써 이전 5월은 병화가 엄청나게 왕했는데 갑자기 미월대에 들어오면서 병화의 기운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양새는 병화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때는 임수로서 뭐예요? 수보양광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서 뭐 한다 그랬어요? 금으로서 생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 약살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임신 이렇게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하면 임수는 7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은 재성이 되죠. 그런데 미월 같은 경우 수가 약하기 때문에 7살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북도들 자자 도와준다. 뭘 도와줘요? 약살, 약한 살을 재성으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미월은 병화도 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다시 보는 거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미월에 토가 많아서 병화의 기운을 좀 설계시켜주는 그런 상황에서 인목을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일간 입장에서 이거는 장생처에 해당이 돼요. 장생처. 그러면 인중에는 병화라고 하는 지장관,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관이 있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간목은 병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는 병화가 일간이 인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즉 뭘 할 수 있는
통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월의 임목을 보게 되면 병화일간이 이때는 약하지 않다. 이거는 좀 약간 신왕하다 이렇게 놓고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죠.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수가 있어서 수보양광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임수는 보이지 않고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수도 물론 나름대로 용도는 있습니다. 어떤 용도가 있냐면 미월은 아직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사오미 남방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어떻다? 고온 건조하다 그랬어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고온 뜨거운 기후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건조한 날씨를 갖다가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약간은 우리 그 수분을 보충한다 그러죠. 건조한 날씨를 약간은 좀 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미토를 갖다가 윤토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데, 수라고 하는 거 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에 경자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수를 뿌리를 두고요, 경금이 수를 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수보양광 해주게 되면은 조금 더 국세가 더 좋아지겠죠.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선생님, 자라고 하는 곳 안에는 지장간 임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있는데 선생님, 자중에 있는 임수가 있는데 왜 이거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물론 이제 지장간이 두 개가 있지만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개수만 쓰는 것이고요. 개수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는 쓰지 않습니다. 얘는 격으로도 취용하지 않고요, 용신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임수는 쓰지 않기 때문에 자는 그냥 개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공부할 때는 좀, 물론 이제 지장간을 외울 때는 자, 임계해서 다 외우셔야 되겠지만 막상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임수는 못 쓰고 개수만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중에 있는 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고요, 개수가 자의 뿌리를 돋고 그 다음에 미월에 임목까지 본 병화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관성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생시에서라도 임수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생시에 따라서 사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생시에 따라서 사주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시를 한번 보죠.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좀 온당치 않은 생시, 이거는 생시로서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생시를 먼저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무자시, 그 다음에 기축시, 이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론으로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을미시도 저는 그렇게 뭐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떠나서, 그 다음에 병신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생시, 이렇게 저를 한번 꼽아볼게요.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일단 무자시가 됐을 때는 자수를 다시 하나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미월은 어떤 계절? 토왕절이에요. 미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토왕절이기 때문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토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죠? 왕하면은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병화를 갖다가 뭐예요? 회광, 빛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죠. 그러면 무자시의 무토가 회광을 하게 되면 무술시의 무토는 뭐예요? 술까지 생시에서 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군다나 좋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개수를 또 파극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무자시, 무술시 좋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게 뭐냐면, 물론 이게 기토는 무토처럼 왕토가 아니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가 회강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 요거는 뭐예요? 상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정관이 되겠죠. 그러면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 요건 뭐가 되죠? 상관, 현관, 하죠. 상관경관이면 명리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위화백단이라고 써요. 위화백단. 이건 뭐 뜻이냐면 화가 100가지로 치민다. 우리가 오곡백과라고 했을 때, 오곡은 5가지 곡식에다가 100과라고 하면, 자, 오곡백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오곡백과가 5가지 곡식과 100가지 과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뜻은 뭐냐면, 이 오곡백과의 뜻은 오곡백과의 이
의미는 뭐냐면 온갖 곡식과 여러 가지 과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화백단에서 딱 100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100가지로 치민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위해들이 어떻게든 뭐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도 될 수 있는 거에서 상관경관이면 위화백단이다. 화가 치미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엄청난 고통으로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관경관 위화백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관성을 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도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기해도 이건 내가 아까 여기서 빼먹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기해가 되면은 이렇게 인해 한목해서 목이 좀 살아났지만 역시나 기토가 미월의 기토가 투출하게 되고 이 기토도 약한 기토는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관경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축이 더 강하겠죠. 기해보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임수 투출하는 걸 볼게요. 임수, 임진 이렇게 되겠죠. 임진. 임진이 되게 되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연지에 있는 자수의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진에도 이건 수의 고지, 수의 묘지이기 때문에 수의 고지. 이거는 포태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포태법. 이건 다른 말로 십이운성이라고도 하죠. 십이운성은 뭐예요? 오행의 왕상, 휴수, 사를 보는 것인데 이 진은 수가 어떻게 되냐면 고지라고도 하고요, 묘지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묘지라고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진의 수가 묘지 인묘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수가 진에 뿌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되면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좀 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병화일간이 좀 약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는 왕해지지만 일간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겠고요. 또 반대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은 왕해지는 반면 수가 좀 약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과 대운을 가지고 모든 것을 충족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사주 원국과 대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사주면 그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그죠? 우리가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것은 좋지만은 뭐냐면 병화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 수가 너무 살아나게 되면 병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 목화운으로 가면 차라리 일간이 부신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차라리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또 아까 안 좋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뭐냐면 신금을 봐서 병화의 뿌리였던 인목 하나를 갖다가 den공 인신상충하기 때문에 요거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죠. 갑옷이,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출산택일 의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날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요건 한번 더 다시 AS 차원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토 진상관격이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화가 좀 왕해. 하지만 사움이 남방 권역에 있기 때문에 병화일간 자체가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수보영광하고 금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구세가 되는데 좀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개수가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오시가 됐을 때는 일단 이렇게 오하고 인하고 인오회국하죠. 인오회국하게 되면 이거는 화국을 형성하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일간 자체가 미월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일간이 왕해지겠죠.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이 또 화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화는 엄청나게 신왕해져요. 신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해줄 관석은 좀 약하잖아요. 약하죠. 그러면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일까요? 나쁜 사주일까요?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사주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뭘 봐야 되냐면 대운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운을. 만약에 이게 일간 자체가 너무 이게 갑오시가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해지는 것이 단점인데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운세자가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이 다시 왕해지는 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간이 왕한 사주가 다시 신앙운으로 가게 되면 이건 좀
중화를 좀 잃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국세가 좀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여자의 사주가 아니라 만약에 남자의 사주였다라고 하면 금순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화의 기운은 왕한 중에 금순으로 가게 되면은 금수의 기운이 상승하게 되고, 목화의 기운은 조금 약화가 되면서 음양이 좀 조화가 될 수 있다. 음양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남자의 명식이었을 때는 갑오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갑신을요 좋고 정해부자 기주 이렇게 좋게 운세가 가지만은 중간에 한번 병술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술이 되게 되면 인옷을 화국을 짓게 되고 병화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다시 화가 세력을 얻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수의 기운이 없는 것은 아니고 뿌리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때만 이제 세운을 이때는 대운 안에 있는 세운을 또 같이 비교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가보시면은 남자라고 하면 그래도 무난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올릴 때 사주 원국만 보지 말고 항상 대운까지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이렇게 잘 알려주지 않는 사주를 보는 어떤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요날이죠. 수요일, 내일이네요. 내일 지금 강의는 수요일 날 이렇게 올리지만은 저는 하루 먼저 이거 강의를 먼저 만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내일이고요. 내일 이걸 보시는 분들은 오늘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오늘 출산하시는 분 순산 아들 등남 잘 하시고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